지금 네. 딱 기다리다가 손 뻗으시니까 바로 네. 공격을.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쑤시개입니다. 어제 까미를 데려온 보호소 TBT 레스큐에서 이규상 트레이너님을 소개해 주셔서 방문 교육을 받았어요. 이 트레이너님은 루즈리시 클럽이라는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리드주를 느슨하게 하고 편안하게 산책하자는 모토로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트레이너님이 제가 보낸 영상을 보고 직접 와서 토비와 까미를 관찰하면서 분석해 주셨어요. 까미가 왜 입질을 하고 토비가 왜 낯선 사람에게 심하게 짖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그 이유를 이해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까미의 공격성이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토비도 까미에게 익숙해지고 의기소침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해서 개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공격하려 하지? 왜 낯선 사람에게 계속 짖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개의 본능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개가 2~3살 아이의 지능을 가졌다 해도 사람의 본능을 가지진 않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들이 공격성, 흔히 말하는 입질로 표현되더라고요. 무는 행동을 하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과 왜 물려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니 피어프리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공격성 사다리에서 아이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병원에서 개가 겁을 먹고 공격성을 보일 때 단순히 제압하고 검사를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개가 겁을 먹고 공격성을 보일 때 단순히 제압하고 검사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려움의 원인이 분명 있을 테니까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병원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아픈 검사 등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환경적인 면에서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점이 있을 테니까요. 까미의 공격성 때문에 받게 된 방문 교육이었지만 병원을 어떻게 피어프리하게 운영할지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너무 안쓰러워서 집밥을 먹여주려고 까미를 데려왔지만 같이 있으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네요. 편집을 해도 영상이 조금 길긴 하지만 다른 보호자님도 알면 좋은 내용들이라서 트레이너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해봤어요. 자기가 익숙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또 엄청 짖거든요. 통화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서열이 지금 까미가 위로 가고 토비가 아래로 내려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토비가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네. 나오는 모습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제 이상해 하고 일단 처음에는 피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니까 조금씩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원래의 그 행동을 막 소파 위로 올라오거나 네네네.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예 방에서 못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네네. 못 나왔어. 네. 그랬는데 지금 그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또 공격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성향상 오히려 더 토비가 더 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약간 어색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일단은 피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피하고 보자. 근데 안전을 우선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상황 파악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 자기네들끼리의 이 시그널을 일단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자님이 뭔가를 판단을 해서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 보호자님이 더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한 친구씩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네. 뭔가 손으로 혼나는 겁니다. 아. 네, 방금도 이제 살짝 이제 물었는데 이거 뭔가 손으로 혼나가지고 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터치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손바닥으로 한번 해볼게요. 깐, 깐. 옳지. 이게 터치를 하는 목적은 리콜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는
리콜을 할 때는 이제 손을 안 쓰긴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때는 그냥 일단 이름으로 까미, 옳지. 까미, 옳지 해서 오는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던져주는 겁니다. 옳지. 옳지. 까미. 옳지. 응, 앉아. 옳지. 파란 면이 되면은 얘가 잘 못 찾아 먹더라고요, 사료를. 아, 그럼 코를 쓰면 좋습니다. 아, 더 좋아요, 그게? 네, 얘네들이 시각이 안 좋잖아요. 네. 시각이 안 좋아서 코를 써야 되는데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자꾸 눈을 써요. 근데 코를 쓰면 기본적으로 이 얘네들이 우리가 거의 1만 배 이상의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코를 쓰면서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요. 킁킁킁킁 되면서. 전 던져줘도 못 받아 먹길래 일부러 흰 면으로 깔아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로 찾기 시작, 눈으로 못 찾으면 분명히 던지는 건 봤는데, 근데 동체 시력은 좋잖아요. 네. 던지는 건 봤는데, 없으면 이제 코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코를 쓰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져요. 이제 감정하고 행동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행동인데, 이제 사실 감정적으로 뭔가 불안하거나 요동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하다가 접촉사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마음이 불안하면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 개라는 동물 자체가 집중력이 2.5세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감정적으로 계속 불안하니까 더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산만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뭔가 교육을 할 때 되게 처음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까미한테는 이 환경이 가족이 다 있는 상황이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걔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거든요. 되게 기회주의고 자기의 이익, 자기 안전,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가치와 가치. 지금 여기서 요 간식의 가치와 보호자님의 가치에서 이 가치가 훨씬 큰 거죠. 이거 먹는 것보다는 이게 나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안정감을 갖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방해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톱이란. 네. 네. 근데 그게 나를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호소나 이런 그런 지금 거기 이제 뭐 신종 패션의 맞아요. 한 1년 정도? 에서의 상황은 보통은 약한 개체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약한 개체는 항상 뺏기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한 애들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표현을 하면서 한두 번 내가 으르렁 했더니 피하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강화가 일어나요. 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요런 토비를 이제 혼내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근데 나이나 지금 둘 다 수컷이고 성향을 봤을 때는 나중에는 토비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은 토비가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런 느낌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조금 이거 떨어지면 바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하고 떨구면 그걸 기다려야 돼요. 간식이 될 수도 있고 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까미 기다려. 이제 뺏기는 경험이 계속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것도 지금 뺏으려고 하니까 공격한 거죠. 네. 요것도 잘 거고요. 이게 내 거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네. 보통은 내 거와 네 거가 있거든요. 아까 침대에서도 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침대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침대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까미를 내려오게 하고 내가 올라가는 상황하고 까미가 있고 내가 거기에 더해지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내 거를 뺏기는 거를 자연스러워할 개는 없어요. 야생에서는 뺏기면 내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거를 뺏기는 게 얘네들한테는 되게 불안한 거죠. 이거를 왜 공격 안 할까요? 자기 게 아니라 생각해서.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내려가게 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 네,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내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 못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건 똑같은데, 네,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싫었으면, 제가 진짜 위험한 사람을 생각했으면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열 관계라고 해서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공격하고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나를 공격해야겠다 생각했으면 까미가 그만했을까요? 계속 했겠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본능이지 이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랑 살 때 나쁜 행동이라는 것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존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걔들끼리는 뺏는 일이 없죠. 내 거를 뺏는 일이 없는 거예요. 토비도 만약에 여기에 간식 하나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가지 둘 다 가가지고 덤비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아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개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누가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네네네. 그걸 개입을 하면서 그 순간에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을 보호자님이 바꿔버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건데 한 번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 건가 보호자님 건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그래서 그 틈이 좀 크면 아무래도 충동적인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기다려. 지금 네. 딱 기다리다가 손 뻗으시니까 바로 네. 공격을.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다려. 까미. 입이 찡긋거리죠? 입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게 이제 물기 전 단계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제가 안 주죠. 그러면 그럼 벌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식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벌이 돼요. 까미 앉아. 기다려. 옳지. 까미. 앉아. 기다려. 옳지. 앉아. 기다려. 기다려. 옳지. 달라는 시그널은 아니고 네. 공격하겠다는 시그널, 더 뭔가 갈등이 계속될 때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럴 때 네, 거부를 하는 거죠. 손을 회수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까미가 이렇게 실룩실룩 했어요. 실룩실룩 했는데 아우 미안하고 던져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강화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규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안 짖죠? 왜냐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안 짖죠.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상황, 어떤 상황들이 뭔가 걔들의 환경에서 불안함을 주는 요소예요. 토비한테도 그렇고 까미한테도 그렇고 보통 계속 안 서 있잖아요. 사람이요. 네, 그렇죠.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위험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B도 그렇고 토비도 가만히 지금 이렇게 되게 발밑 누워 있거든요. 간식 주고 이럴 때는 괜찮다가 뭔가 서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놀라서 그 놀람이 진정될 때까지 짖을 겁니다. 익숙한 자세잖아요. 지금 그냥 식탁에서 앉아 있는 익숙한 상황. 소파에 앉아있는 익숙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되면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예측이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데 걔들의 좀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서 보호자님들이 조금 편하게 걔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원래는 보면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약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약한 시그널이고 눈 껌먹이고 코 핥고 5단계 2단계가 있는데 도주 또는 싸움 반응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도주 단계, 여기가 싸움 단계거든요. 최대한 이제 도망치려는 단계가 있고 여기 싸우려는 단계. 여기서는 나 불편해 라고 이제 신호를 하는 겁니다. 하품하고 눈 깜빡이면서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이제 C자 커브를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서 이제 자꾸 피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등 돌리고 앉기, 발로 긁거나 이제 이렇게 뒷발로 이렇게 긁는 행동이나 몸 터는 행동 이런 걸 합니다. 몸 터는 것도 긴장했다가 완화시키려고 이제 몸을 털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긴장하면 닭살 돋는 것처럼 털이 섰다가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몸을 털게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품하고
코 활짝활짝 하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 슥 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서 코를 활짝 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 쉬고 싶은데 라는 표시입니다. 자꾸 이제 주물럭거리는 보호자분들한테 무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서로의 쿨링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너무 껌딱지어도 문제지만 걔 입장에서도 보호자가 너무 주물럭거려도 네,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 도망치기나 동물병원에서 보통 이제 보호자님들이 인계할 때 수의사님한테 인계할 때 이제 이렇게 기질 좀 맞아요. 도망다니면서 이때 이제 오줌도 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포기 단계입니다. 아예 꼬리 생식기 쪽으로 넣고 팔 들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소극적 복종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복종 자세라고 해서 이런 자세들이 보이는데 이게 개들이 행복할 때도 이 자세를 보여요. 근데 차이점은 이 자세는 보통 몸이 긴장해 있고 밀어내려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 자세는 밀어내려고 하고 그 좋을 때는 꼬리가 이렇게 이완돼 있어요. 이완돼 있고 몸이 흐느적거린다 그러죠. 이렇게 돼 있고. 혹시 이렇게 요구성 지짐하면서 막 안아달라 이럴 때는 안아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무시. 네, 무시해야 됩니다. 네, 유지됐으니까 일단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더라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이런 거는 스스로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소리를 내면서 짖고 소리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흥분하고 불안했는데 자기가 이걸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조금 오래되면 보통은 이제 좀 약물을 좀 처방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저런 게 그래도 2, 3분, 1, 2분 내로 조금 내려가면 그 평소에 그냥 이렇게 환경 설정만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신뢰나 교육 이런 것들도 좋아지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심한 애들은 있는 내내 저렇게 합니다. 보면 고통스러워 보여요. 안쓰럽고. 그래서 요 단계까지 가고 여기는 이제 컷오프 시그널에서 아예 그냥 이 관계를 아예 딱 끊어버리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상대가 그래도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해할 수 없는 단계. 하면서 아까 실룩실룩거리는 카메라에 잡혔죠. 네, 느랑거리고 에어스냅이라 해가지고 딱딱이 하고 여기 무는 건데 사실을 무는 것도 단계적 한 5단계, 5.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바이팅 처음에 자국,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피, 그다음에 뭐 이빨 절반, 그다음 이빨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털기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물었냐에 따라서 이제 얘의 공격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물고 터는 경우는 굉장히 심한 단계죠. 사실 이렇게 이빨 자체가 뭉툭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되게 아픈데 이렇게 막 찢어놓으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 이빨 자국 정도까지 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더 세게 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지고 이제 이 단계까지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으르렁거릴 때 그냥 안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내가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소파나 이런 데서 으르렁거리면 그냥 일어나서 그 행동을 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편안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터치하거나 해서 뭔가 자극시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낮춰주면 점점점 아마 내려가요. 밥 먹는데 굳이 건드리거나 뭐 쉬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쉬는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침대에서 쉬는데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소파에서는 으르렁거리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내려가게끔 해서 그 행동을 하면 너도 벌을 불편하다. 예. 그래서 소파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뭔가를 밑에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서 내려오는 게 더 낫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블로킹 보드를 써서 관리적으로 내릴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보호자님에 대한 신뢰나 그 어쨌든 푸시하게 되면서 이제 신뢰나 불안 같은 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인가요? 뭐 터치해가지고 이제 내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 아니면 까미 불러가지고 내린다던가 아니면 간식을 반대쪽으로 던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게 하고 내가 그냥 올라가면 전혀 갈등 없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을 할 거예요. 만약에 꼬셔가지고 내려오게 했는데 못 올라오게 해. 이렇게 하면 배신감, 좌절감이 생길 텐데 어차피 상황은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관리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까미는 사실 저희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감을 찾고 그러면서 좀 더 교육이 될 거고, 근데 이 어쨌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범위가 일단은 아까 보셨듯이 넓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줄이 있고 이제 줄이 이렇게 있으면 걔가 이제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네. 머리는 다 여기, 머리가 여기 옆에 있는 애는 없잖아요. 머리가 옆에 있으면 이 줄이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요. 네. 그래서 이 아픔을 줘가지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처벌의 방식이거든요. 수많은 자극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걔들이 고통을 잘 못 느끼지만 그래서 더 강하게 이제 보통 보호자들이 합니다. 자극이 앞에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잘 못 느낄 뿐더러 동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아무리 처벌한다고 해도 그 동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은 그 동기가 안전이거든요. 나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벌한다고 한들 이 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이게 벌의 역할은 그 행동을 소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그 행동이 소거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벌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아픔도 주기 때문에 줄은 항상 옆으로 당겨주는 게 좋아요. 주먹을 이렇게 저한테 내밀어보시겠어요? 주먹을 내밀면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못 버티죠. 걔들의 방향이 전진 아니면 후진이에요. 옆으로 가는 개는 없잖아요. 걔는 가지만 걔는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쓱 만들면 훨씬 적은 힘으로 그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개가 저 앞에 보고 막 이렇게 짖는다 그랬을 때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쓱 해서 유턴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동기가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한들 계속 짖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까미가 계속 이러느냐. 개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는 계속 강화됐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강화됐기 때문에 이 행동을 계속해요. 소고라는 거는 강화를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강화를 안 시켜주고 그 행동을 계속 이제 벌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행동을 벌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좋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점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다가 이 꼭지점을 소고 폭발. 왜냐면 되던 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계속 상황을 파악하면서 더 강하게 보통 행동을 해요. 더 세게. 요구성 지짐 있는 애들은 막 짖어요. 그러니까 사람 예를 들으면 처음 장난감 가게 가지고 내가 때를 썼더니 그냥 엄마 막 사달라고 쫄랐더니 사줬어요. 다음번에 가서 사달라고 쫄랐더니 안 사줘요. 그럼 내가 쪼르는 게 약한가 하고 이제 들어 누워서 막 울게 되는 이런 것처럼 그 상황을 이제 소고 폭발의 형태로 나타내요. 근데 소고 폭발이 된 다음에는 이때 강화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기본선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까미가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이 정도로 낑낑대고 기어 올라야 이 행동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무시하게 되면 쭉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또 진짜 안 되나 하고 또 한번 올라가요. 근데 이 곡선보다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행동이 사라지거든요. 행동을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없애려고 할 때는 이 소고의 곡선을 이해를 하시고 언제든지 행동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줄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왜 우리가 처벌을, 저희 같은 경우는 긍정 처벌이라 해서 애들을 혼내는 거를 못하게 하느냐라는, 왜냐하면 사람도 처음에 1의 강도를 혼냈을 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얘들은 다시 또 그 행동을 해요.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세게 해봅니다. 그럼 또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행동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소거가 되지 않고 그 소거의 상황에서 더 강하게 했을 때 얘네들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하게 되고, 어떤 순간 왜 저렇게 세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강화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벌의 위험성이 사람도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미가 하는 반응은 계속 더 하고 나중에는 짖을 수도 있고, 낑낑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명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거든요. 산책이라는 거는 이제 얘네들의 시간입니다. 얘네들의 시간이고, 그 느낌
최대한 저는 줄이 없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일 지루하게 있다가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나가는 건데 그 시간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 행동을 막 뭐라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최대한 네,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한 손은 고정이고요. 네. 왼손은 저는 이제 보통 걔를 왼쪽에 놔가지고 왼손으로 줄을 계속 조정합니다. 느슨한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 되게 느슨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것보다는 짧아도 느슨할 수 있고요. 땀이 이렇게 치면 짧아도 느슨할 수 있고 길어도 느슨할 수 있어요. 버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왼손 조절을 잘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들어요. 걔를 듣는데 이제 하네스는 괜찮은데 목줄 같은 경우에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팔은 이제 내리고 줄 조절만 이렇게 하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냄새를 맡게 될 경우에는 1, 2초 냄새 맡고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해서 네. 가는 교육을 좀 하거든요. 그냥 가자 그러면서 약간 줄을 당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냄새 맡고 안전을 확인하고 가는 요 단계고 제일 첫 번째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제 저희 애들은 크다 보니까 잘 그렇게 안 와요. 인사하러. 근데 이제 애들이 작으면 이제 보통 오니까. 맞아요. 또 네. 견주들의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그냥 걔들끼리 인사시키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새 얘는 인사 안 시키고 까미는 인사하고 토비는 그냥 네. 지나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걔들끼리 친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네, 한 3살 넘어가면 걔들끼리는 그냥 냄새 맡고 나의 안전 확인하고 끝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놀려고 하거나 이러면 그게 짜증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네, 공격성을 보였더니 이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냄새 맡고 그냥 바로 가자 그러고 가면 제일 좋아요. 그게 그게 토비가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보호자님이 만들어주면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내가 먼저 해결해주고 네가 해결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얘가 믿으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 그래서 방금 가자라고 말씀했죠. 그 가자를 계속 습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가자 그러면 따라오죠. 제일 안 좋은 게 주저앉히고 기다리는 거. 네네, 걔가 지나가는데 얘가 막 반응하니까 줄을 막 이렇게 짧게 잡고 막 앉아 하면서 막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측면으로. 근데 줄이 길면 길수록 전달이 안 돼요. 줄이 짧게. 네, 짧게 해서 이렇게 가자. 옳지. 그래서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약간 당기는 느낌하고 간식을 같이 주면 쉽게 더 따라와요. 이게 불쾌하지 않고.